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워라밸이라는 주제로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김보영, 박수정 작가의 나는 임고생이고 기간제 교사입니다 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는 산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워라밸이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워라밸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일상에서도 워라밸을 실천해보자라는 의미로 준비를 해봤고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 책은 워크를, 그리고 이 책은 라이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 책은 작가가 두 명이죠. 김보영, 박수정 작가가 지었는데요. 이 두 작가는 실제로 같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친구입니다. 두 명이 같이 수험생활을 하던 이야기를 책에 담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2, 3년 동안 시험만 준비를 하다가 마침내 기간제 교사 일을 병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불안감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취업을 하는데 나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2, 3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내가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학교라는 현장이 어떤 곳인지 하루빨리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현장에 기간제 교사로 나가게 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가해지는 차별, 그리고 각자만의 콤플렉스,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이 작가들이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정교사분들로부터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영쌤 꼭 임용고시 합격하세요. 너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런 말들이 작가들에게는 곱게만은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어째서 선생님들의 따뜻한 응원을 비꼬아 듣게 된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더 이상 임용고시를 볼 생각이 없는데 선생님들은 내가 당연히 임용고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임용고시에 대한 마음을 접기 시작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상처로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목소리에 대한 컴플렉스, 그리고 학부모님과 면담에 따르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책 말미에서 이 두 작가들은 모두 각자만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두 분들이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을지 저도 상상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일을 하고 있고 더 큰 무대를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곳에 지원을 하고 이 과정이 얼마나 고단하고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라는 걸 또 알기 때문에 이 작가들의 꿈을 응원을 하게 되면서 많이 몰입을 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많이 아팠거든요. 아프면서 느꼈던 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건강을 잃으면 정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여행의 이유라는 에세이를 즐겁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김영하 작가의 산문 여행의 이유는요. 작가가 실제로 여러 군데를 여행하면서 느꼈던 단상들, 그리고 여행이라는 말의 유래, 또는 여행과 관련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제가 다양한 만큼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인상 깊었던 구절을 몇 군데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29페이지입니다. 나는 부모에게 빌부터 살아왔던 몇 년간의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이제는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알리고 싶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부모가 그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었다. 김영하 작가는 등단하기 이전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모님 댁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문학상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상금을 부모님께 모두 여행을 가라고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여행지에서 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의 숙제 공책 덕분에 나는 오히려 아버지의 노력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어버렸다.
아버지께서 박물관에서 봤던 것들을 모두 기록하고 가이드가 설명해줬던 것들 다 받아 적고 이러면서 정작 휴식은 취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왔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쩌면 조금 웃픈 이야기 같은데요. 한번 다음 이야기도 읽어볼까요? 네, 51페이지에서는요. 김영하 작가가 여행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몇 년 전에 엄마랑 같이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 제가 여행의 모든 거를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행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호텔을 예약을 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총소리가 들려서 엄마랑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른 호텔을 예약을 한 적도 있었고요. 가이드 투어를 신청을 했는데 그 가이드분이 엄마의 친구분이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뜻밖의 인연을 다시 만나고 뜻밖의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여행이 아닐까? 저는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워라밸이라는 주제로 2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첫 번째 책은 삶이라는 여행을,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진짜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여행이든 아니면 진짜 여행이든 생각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는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자주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다녀왔던 여행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돌이켜보고 나중에 어디를 가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